안녕하십니까. 주하보TV의 김용정입니다. 오늘 증시 기상대 시간에서는요, 미국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시장 분석과 두 번째, 주요 지표 분석, 세 번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석을 먼저 해볼 텐데요. 자, 보시고 계신 차트는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봤듯이, 지금 전고점 돌파한 뒤에 9월달에 급락을 줬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고점을 향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S&P 500 지수는 전고점을 지금 살짝 돌파한 상태입니다.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은데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이대로 계속 가지를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배열을 잠깐 보면요. 시세에서 배열이 중요한데 이 배열이 지금 역배열과 그 다음에 정배열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2060은 역배열, 그 다음에 513만 우선 전고점까지 살짝 돌파하고 움직이는 추세죠. 이렇게 약간 엉켜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조정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전 시세와 같이 그냥 조금 조정받고 길게 가고 조정받고 길게 올라가고 이런 롱숏의 이제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엉켜 있을 때는 조정은 조정 그리고 상승은 또 상승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잠깐 보실까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지금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세 배열상 이 이평선 배열이 지금 다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반등하고는 있지만 아주 퍼펙트하게 올라가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시경제적인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지금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국제적인 가격 변동을 지금 인덱스로 나타낸 게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인덱스를 보시면 현재 어떠신가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큰 상승은 아니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즉 일정한 폭을 두고 기간 조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폭에서요. 장기 추세선상에서도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메모리 가격 자체가 이렇게 횡보 가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 SK 하이닉스는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다우존스 해상 운송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상 운송이라는 게 이 큰 컨테이너선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발틱 지수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인덱스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은 찍고 올라왔으나 본격적인 상승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그 얘기 들으셨죠? 지금 미국의 각 항만의 배들이 이 항만에 이 하역 작업을 못하고 바다 위에 그대로 떠있고 대기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 그래서 이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을 이제 더 부추기고 있다는 그 사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약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며칠 전에 이 미국 대통령이 대책 발표를 했죠. 군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 물동량을 다 유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꽉 막혀 있던 그런 유통, 그리고 유통에 따라서 그 유발됐던 인플레이션의 어떤 요인들, 그런 것들이 약간 숨통을 트였습니다. 그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지금 계속 경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들이 서서히 이제 그 효력을 좀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더 이제 풀리고 있다. 그리고 곧 풀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같이 묶어가지고 인덱스로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인덱스는 추세가 상향 추세에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 기울기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상승 줬다가 조정 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은행지수. 은행지수는 미국에 있는 주요 증권, 그리고 은행, 투자은행, 뭐 이런 금융계통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어떤 이 지표인데요. 이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죠. 상승했다가 짧게 조정줬다가 다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은행들이 괜찮다는 얘기죠. 일봉 봤을 때도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 자, 패턴 이론에서는 이건 퍼펙트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주, 즉 IB,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투자은행, 이런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괜찮게 보입니다. 그의 근거는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금리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시장 금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준 금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를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1점대 초반에서 지금 1.6, 1.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6대로 지금 내려와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에 지금 뉴스상에서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는 이 미국 연준이 빠르면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기준금리는 금리가 좀 단기입니다. 단기금리를 미 연준에서는 컨트롤해요. 그러면 그걸 움직임으로 인해서 계속 꼬리에 물고 이어져서 이제 실물 경기에서 어떤 금리 부분이 컨트롤 되도록 하는 그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10년 장기금리예요. 이제 장기금리가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단기금리는 아직 안 올렸지만 내년에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혜택을 보는 것은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에서 약간 타격을 받는 것은 돈을 많이 빌려서 재투자를 해서 계속 생산 활동을 일으키는 이런 성장주들은 타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 돈 장사하는 그런 기업들, 금융권이 되겠죠. 금융권들은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 돈 가치가 올라가면 돈 장사하는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서 보셨던 필라델피아 은행 지수와 그리고 장기 금리, 이것을 봤을 때 은행주 투자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표도 잠깐 살펴볼까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상단에 어떤 저항선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아직 강세는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팍 치솟고 있는 건 아니죠. 항상 달러의 가치는 위기가 왔을 때, 경제적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치솟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괜찮고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한국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60과 20이 심플 크로스를 준 그런 지금 시세 패턴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중이죠. 조정을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자, 이렇게 조정을 준다면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이 조정 권역 내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환율이 안정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미국 얘기하다 갑자기 한국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다시 유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시중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기름값 많이 올랐죠. 주유소 가보니까요. 서울에는 좀 1,800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700 중반대, 1,700원대 중반대에 지금 기름까지 굉장히 비싼 상태예요. 그것의 가장 키를 이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의 이제 선물 가격이 그 국제 유가를 흔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기 추세가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봉을 봤을 때도 횡보했다가 다시 재상승을 주고 있죠. 벌써 83달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벌써 100달러를 지금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것도 시세 원리인 겁니다. 100달러를 보시면은 이 시절에 앞전 시절에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가 100달러예요. 근데 벌써 83달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세 이론에 따라서 이 100달러 근처 가면은 이제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가도 이 즈음에서는 안정을 좀 취하면서 좀 조정을 받거나 혹은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미국 증시의 이제 주요 종목들. 자, 특히나 어제 하이라이트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제가 어제 시황 말씀드릴 때 테슬라가 900달러에서 지금 뚫고 지금 갭 상승을 어제 했었어요. 4% 이상의 이제 갭 상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정 줄 때 들어가시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호재가 또 하나 나와버렸어요. 이제 다른 뉴스상에서 많이 들으셨겠죠. 미국에 있는 이제 제 가장 큰 렌트카 회사, 이제 헐츠라는 회사에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10만 대를 구매 요청을 하면서 그 호재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에서 10만 대라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 생산했던 물량이 50만 대 정도 돼요. 49만 8천 대였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번 분기까지 딜리버리한 그런 물량이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60만 대를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60만 대가 70만 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렇다면 올해 연말까지 그냥 노멀하게만 가도 테슬라는 올 한 해 90만 대를 생산하고 딜리버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거의 10%, 한 해 물량의 거의 10% 부분을 헐츠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시 구매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단한 호재가 되겠죠. 매출이 10%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급등을 했고 지금 오늘은 이제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눌림목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팩트는 팩트대로 봐야 되겠죠. 시세가 1,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형성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눌림목을 준다면은 1,000달러 지지 테스트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1,200달러까지 갔다가 연말쯤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석 매매를 한다면은 짧게 조정 줄 때 분할 매수 그리고 길게 가져갑니다. 테슬라에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이라면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1,000달러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테슬라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에 이뤄야 될 사업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11월 26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 5분 전인데요. 지금 시작 전가에서 다들 상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요. 시작 전부터 지금 3% 오른 상태예요.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좀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으면 메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 강한 시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 자, 호텔, 그리고 항공, 그리고 여행, 이런 종목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금 순환매를 통해서 시세를 뿜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이 호텔 부분입니다. 호텔 기업들이 실적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항공주들은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륙할 때 그때 미국 항공주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보다 얘네들보다 지금 기술주들, 실적 좋게 나오는 기술주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기상대 결론은요. 지금 미국 시장은 맑음입니다. 약간의 구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는 권역까지는 지금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맑음인데 약간 구름 낀 상태의 맑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모두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가시죠. 화이팅 하시죠. 주하보TV였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